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엄청난 스포키, 정말 비싼 스포키죠. 이 스포키를 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 물음 중에 이 배터리의 내부를 좀 보고 싶다고, 또 전문가분들은 또 직접 만들어 버리시려고 이 내부를 한번 보고 싶다고 좀 분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분해한다고 해서 제가 내부에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제품을 분해하는 목적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내부에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내부에 배터리를 내장을 해주려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AC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쪽에 DC 단자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DC 단자 12V에서 19V를 입력을 주면 우리가 사용하는 DC 보조 배터리로도 이 제품을 구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배터리를 넣어주면 이동식으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분해를 해보고 이 안쪽에 공간이 있다면 배터리를 한번 매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피스를 풀어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에 배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어느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을지 한번 보고 배터리를 내장을 해서 한번 작동하는 방법으로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만나러 다니더라도 이 녀석을 이렇게 무선으로 가지고 다니면 너무나 편리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무선형으로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을 지금부터 열어보고 내부 공간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품을 분해를 하기 전에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이 제품의 소비 전력을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배터리를 내장을 하거나 DC 전기로 바꿔줄 때는 꼭 그 제품의 소비 전력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력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분해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파워 서플라이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이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이쪽 뒤쪽에 DC 단자를 꽂아서 한번 연결을 해서 16.8V의 4셀 전압을 한번 인가를 해줘보고 스폿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게로 이렇게 전원선 연결을 했고요. 뒤쪽에 이렇게 전원을 꽂고 이 상태에서 한번 스폿을 쳐서 어느 정도의 전류를 소비하는지 한번 볼게요. 대기 전력은 지금 0.06A, 거의 안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폿을 쳤을 때는 이제 변화가 있겠죠. 자, 지금 스폿을 쳐도 이렇게 0.34A, 스폿을 치는 동시에도 어이구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이 제품 자체가 캐패시터로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링코 스포키처럼 순간적인 전류를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캐패시터를 충전해주는 용량으로만 이렇게 전류값이 소비가 돼요. 자, 이렇게 스폿을 여러 방을 치니까 이제 0.7A, 0.9A까지도 가네요. 자, 이렇게 캐패시터 용량을 채워주는 1.3A까지 방금 갔죠. 연속으로 쳐도. 구리동판에 스폿을 좀 연속으로 좀 많이 쳐볼게요. 2A, 2.4A까지도 가네요. 대략적으로 높은 전류 값은 2.5A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중방 배터리, 우리가 사용하는 일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중방 배터리만 넣어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전류는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 케이스를 분해를 해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스만 풀어주면 열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스는 다 풀었고요.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와우, 와, 이렇게 큰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울트라 캐패시터 메이드 인 USA 스티커가 찢어졌는데 2.7V에 3000페러짜리 같아요. 그 전에 사용하던 거는 이렇게 작은 녀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대형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는 AC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SMPS 역할을 해주는 그런 녀석인 것 같고요. 이 앞쪽으로는 컨트롤러, 뭐 봐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스포키는 제가 뭐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케이스 내부에 공간이 없어요. 저는 이 뒤쪽으로 좀 공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안 나오네요. 자, 아무래도 배터리는 이렇게 이 뒤쪽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쪽이 DC선이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선을 잘라서 스위치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렬로 이쪽으로 벽면 쪽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먼저 배터리 팩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4S 배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S 1P로 연결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는 B 플러스, 그리고 B 플러스 옆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할게요. 자, 이 B 플러스 옆에는 B2가 될 거고요. 돌려서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그러면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부분은 B3,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B1, 혼자 있는 거는 B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4S 1P 배열의 배터리는 손쉽게 만들어졌습니다. BMS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먼저 시켜주고요. 이제 납땜으로 이 BMS를 하나씩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회로에 납을 먼저 묻혀주고요. 가장 먼저 0V의 전선을 붙여줄게요. 자, 0V 선 같은 경우는 아까 표시해 놓은 이쪽 B-라고 표시해 놨죠? 마이너스 혼자 있는 부분, 이쪽에 연결을 할게요. 자, 0V는 B-에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4.2V라고 적힌 부분을 이쪽 아래쪽 B1에 연결을 해 줄게요. 4.2V의 선을 하나 연결을 하고요. B1에 4.2를 연결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쪽에 있는 8.4를 B2에 연결을 해 줄게요. 다음은 12.6을 B3에, 자, 이렇게 회로의 12.6은 B3 부분에 연결을 했어요. 자, 마지막 남은 16.8V는 플러스 혼자 있는 B 플러스에 연결을 할게요. 16.8, 이렇게 16.8까지 B 플러스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 출력 측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16.8V인 B 플러스하고 0V인 B 마이너스하고 전압이 똑같아야 되겠죠. B 플러스와 B 마이너스 16.8V와 0V. 자, 배터리의 전압은 16.43V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P 플러스 P 마이너스도 똑같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16.43V 나오죠. 자, 이렇게 회로 연결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출력선을 빼고 절연 작업을 해줄게요. 자, 출력 마이너스, 출력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선까지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절연 작업으로 배터리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배터리 팩 4S 1P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전면 쪽에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넣어주고 싶은데 구멍이 뚫리려는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이렇게 메인 스위치 위쪽으로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스위치를 또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이용할 때는 이 스위치를 이쪽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스위치를 넣어줄 겁니다. 자, 이 4핀 스위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LED의 전압이 3시와 9시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접점 부분인 6시와 12시를 접점으로 잡아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배터리에서 오는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6시 부분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12시 부분에는 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제품, 우리가 DC 전기를 사용하는 이 잭 플러스 선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LED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이쪽 12시 핀으로 나가는 핀에 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LED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에 LED 플러스와 이 12시 부분을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하고 이쪽으로 넣어 줄게요. 그래서 12시와 LED를 연결한 플러스 선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3시의 LED 플러스와 12시의 출력 부분을 같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이제 이 케이스에 넣어주고 이 선 같은 경우는 메인, 우리가 DC 전기를 사용하는 이 플러스 선에 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고정을 하고 이렇게 출력선 플러스를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플러스 선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배터리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머지 6시와 9시 부분에 각각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마이너스라고 적힌 부분은 배터리의 마이너스를, 그리고 6시 부분에는 이 배터리의 플러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쪽 뒤쪽 안쪽으로 고정을 하고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 플러스 선은 접점 부분의 아래쪽인 6시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잘 연결됐고요. 자, 배터리의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스위치에 마이너스라고 적힌 부분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제 스위치에서 나오는 출력 플러스 선은 아까 DC 입력 측 빨간 선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 선은 배터리의 마이너스를 중간에 따서 하나를 같이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생겼죠? 그러면 이 선을 이제 DC 입력 측 빨간 선과 파란 선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위치에서 오는 선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쪽 DC 선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봐야 되겠죠. 이제는 배터리 매립으로 그냥 이쪽에 스위치만 이렇게 켜주시면 이렇게 스포키가 작동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배터리 전압 16.6V, 16.5V, 지금 캐패시터를 충전하고 있죠. 약 4A 정도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고요. 온도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배터리 전압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전압계는 달아주진 않았어요. 자, 일단 완료가 됐으니까 한번 스폿을 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배터리 내장형으로 지금 구동시킨 지금 이 스폿기를 한번 이쪽 동판에 한번 연속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좀 세게 쳐볼까요? 불꽃. 자, 이렇게 스폿 아주 잘 되죠? 불꽃 정말 많이 튀기네요. 자, 이렇게 연속해서 치니까 또 팬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지금 여기에는 5A까지 또 충전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동판에 연속으로 이렇게 스폿을 많이 쳐봤습니다. 자, 지금 배터리 상태를 보면 방금 전에 16.5V였는데 16.4V네요. 그러면 배터리 소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 4개만 들어갔을 뿐인데 지금 스폿을 최소한 30방 이상을 쳤거든요. 그래서 몇백 개의 배터리를 치더라도 이 배터리 4개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터리 내장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AC 전기가 없이도 이 내부 배터리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스폿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엄청난 스폿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꽃님들 스폿을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무선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뚜껑을 닫아 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기기의 전압을 알게 되면 내부에 공간이 있다면 배터리 내장형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고요. 정말 간단한 4S1P로 이렇게 배터리를 내장을 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용할 기기의 소비 전력을 먼저 파워 서플라이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스펙을 이렇게 매립을 하시는 게 오래 사용하고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니까요. 꼭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배터리를 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